본 영상은 프레젠스 월드의 협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무려 아마쿠니에서 제작 중인 승리의 여신 니케 데코마스 피규어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코마스는 양산전 단계의 시제품, 즉 채색 견본이에요. 실제 제품의 색감과 질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원형이라 일본 아키하바라의 라디오 회관 건물에 있는 아미아미 전시장이나 큰 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피규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약 페이지에서 보시는 사진 속에 바로 그 제품, 그게 바로 데코마스입니다. 그런 귀한 샘플을 일본 하비제펜 본사 직원분이 직접 들고 한국까지 와주셨어요. 이렇게 명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조금 흥미로웠어요. 제가 토요일에 촬영을 했는데 그 전날 밤 스트리머 카톤님께서 치지직에서 생방송으로 먼저 공개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내일 저걸 직접 촬영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묘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촬영한 제품은 이후에 AGF 전시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촬영 이야기로 돌아가면 처음엔 저 혼자 긴도쿠 하우스에서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쿠니의 한국 총판인 프레젠스 월드 측에서 스튜디오를 빌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말고 따로 촬영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저만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빌리신 거더라고요. 물론 프레젠스 월드 직원분이 필요한 사진을 몇 장 찍긴 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사용했습니다. 조명 세팅에 1시간, 본 촬영에 4시간, 정리에 30분 정도 사용해서 총 6시간 정도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했어요. 하루 안에 2채 피규어의 촬영을 마쳐야 하는 일정이라 상당히 타이트했지만 그래도 조명부터 구도, 앵글까지 모두 제 손으로 맞춰가면서 찍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당연하게도 다음날엔 온몸이 쑤셨지만요. 긴 하루였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촬영해온 데코마스를 함께 보시죠. 먼저 이번에 촬영한 마스트 파이레츠 아트, 실물로 보니까 예상보다 디테일 밀도가 꽤 높았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네이버 쇼핑에 있는 하비제펜 브랜드 스토어에서 예약 중이에요. 저번에 앨리스 피규어를 소개할 때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 곳이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창에 하비제펜으로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트라는 캐릭터는 게임 안에서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반 마스트와 메이드 마스트가 있는데 외형은 둘 다 매력적이에요. 특히 나중에 추가된 이격 캐릭터 메이드 마스트, 일명 메스트는 성능도 좋아서 지금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층이 탄탄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살펴볼 마스트 피규어는 메이드 마스트가 아닌 오리지널 마스트의 스킨 모습입니다. 살짝 복잡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거는 게임상의 이야기고 피규어에서는 그냥 동일 인물,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가벼운 제스처와 함께 표정이 매우 밝다는 점인데요. 비키니 수영복과 합쳐져 건강하고 명량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상은 수영복이다 보니 디자인이 단순한 편이에요. 시선을 끄는 장식은 거의 없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얇은 바람막이를 살짝 걸치고 있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듯 자연스럽게 등 뒤로 넘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얇은 겉옷을 한 번 걸친 디테일 덕분에 단순한 수영복이지만 피규어가 단조로워 보이지 않고 시각적으로 한층 더 완성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포즈는 양다리를 곧게 편 스탠딩 자세로 전체적인 균형이 안정감 있게 잡혀 있습니다. 허리를 살짝 비틀고 상체를 기울인 덕분에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정적인 자세인데도 묘하게 생동감이 느껴져요. 손끝의 제스처도 흥미롭습니다. 한 손으로는 수영복끈을 살짝 잡아 튕기듯 표현하고 다른 한 손은 얼굴 쪽으로 이어지며 머리카락 몇 가닥을 만지는 듯한 동작으로 연결돼 있죠. 밝고 활발한 인상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스탠딩 포즈지만 동작의 한 장면을 그대로 멈춰둔 듯한 느낌이에요. 표정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러스트와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눈동자에 하트 모양이 들어간 것도 아주 재미있는 디테일이고요. 덧니 표현도 어색하지 않게 입체화가 잘 되어 있고 앞머리의 핀과 옆머리의 머리끈 같은 작은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의 컨셉은 모래사장입니다. 작은 개도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친구 총을 쏠 때도 옆에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인게임 기믹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신발은 굽이 높은 웨지 샌들, 발등을 감싸는 밴드가 2줄, 측면엔 불가사리가 새겨져 있는데 양쪽 색이 다른 게 꽤나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오른쪽 무릎에는 작게 밴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정말 작고 색도 피부색과 비슷하다 보니 초점이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릎 쪽에 밴드가 있다는 건 마스트의 활동적인 성격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복 왼쪽 가슴에는 해골 엠블럼이 귀여운 디자인으로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봤어요. 혹시라도 이슈가 될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져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왼손에 매달려 있는 앵무새, 이름은 모건이라고 하는데 뭔가 힘을 숨기고 있을 것만 같은 표정과 등에 돌돌 말린 종이를 달고 있죠. 마스터의 꿈이 언젠가 모건과 함께 배를 타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 이 돌돌 말려있는 종이는 아마도 보물 지도겠죠. 물론 가짜 지도겠지만 이런 작은 설정들 하나하나가 참 재밌습니다. 그 외에도 목에 있는 초커, 수영복 매듭, 살집이 잡히면서 표현된 복근 같은 디테일 등도 너무 훌륭해서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수영복이라는 굉장히 심플한 의상이지만 주위에 환경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다 보니 한눈에 어떤 캐릭터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마스트 파이렛 차트는 여기까지. 다음은 폴크방을 살펴보죠. 폴크방 모이스트 래빗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게임에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직접 게임에 접속해서 이벤트를 열어봤습니다. 이벤트 이름은 골든 코인 러시였어요. 더빙까지 전부 되어 있었고 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소다였고 폴크방은 잠깐 등장하는 지나가는 인물에 가까웠죠.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땀을 많이 흘린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앨리스는 이 친구를 미끌 토끼씨라고 아주 재미있게 부르더라고요. 제품명인 모이스트 래빗도 한글로 하면 촉촉한 토끼라고 번역이 되긴 하지만 미끌 토끼씨가 훨씬 맛깔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제가 모형을 처음 봤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때깔이 정말 훌륭하다 라는 말인데 이 피규어도 딱 그랬어요. 보자마자 1티어의 느낌이 났고, 이 정도면 바로 출시해도 되겠다 싶은 완성도 높은 퀄리티였습니다. 의상은 전형적인 바니걸 구조와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커피색 스타킹과 짙은 푸른색의 레오타드의 색감이 너무 잘 나와서 고급스럽고 묵직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죠. 포즈는 옆모습이 메인입니다. 살짝 비튼 허리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골반 라인, 한쪽 다리는 가볍게 뒤로 물러서면서 전체 균형이 안정적으로 잡혀있죠. 표정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의상으로 갈아입어서 그런지 평소에 불편한 기색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에 눈썹 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의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네요. 눈동자 표현도 정말 훌륭합니다. 조금 과장된 듯 하지만 유광 마감과 더불어 반짝이는 이펙트처럼 색을 여러 겹으로 입혀놨어요. 베이스는 현재 투명 아크릴입니다. 아직 임시형이라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최종 버전에서는 앞서 출시된 앨리스 스위트홈 피규어처럼 이름과 엠블럼이 프린팅된 형태로 나온다고 하네요. 신발은 뒤에 털뭉치가 달린 하이힐입니다. 자세히 보면 힐 아랫부분에 아주 작게 메탈릭 도색으로 디테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스타킹이에요. 음영이 도드라져 보이게 표현되어 있어서 무릎과 오금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고 광택이 아주 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아마 땀을 많이 흘린다는 그 설정 때문인 듯 합니다. 어찌나 빤딱이는지 엉덩이가 무슨 거울처럼 주위가 비춰지고 있는데 정말 과한 표현인 듯 하지만 뭔가 킥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복부 측면에는 이벤트 입장권인 머스탱을 닮은 선글라스 토끼 배지가 달려있고 바니걸 의상인 토끼귀 머리띠, 나비 넥타이, 뒷머리 리본, 손목 커프스까지 정석적으로 입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유리잔을 들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이미 다 마셨지만 얼음이 아직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걸 보면 얼음이 녹기도 전에 음료를 다 마셨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컷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 정도가 제가 찍은 컷들입니다. 큰 가슴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니키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다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안 되네요. 그래도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폴크방 모이스트 래빗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굳이 약점을 꼽자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폴크방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죠. 하지만 인지도를 제외하고 모형 그 자체로 평가한다면 저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순한 바니걸 복장처럼 보이지만 땀이라는 설정을 광택으로 입혀낸 시각적인 임팩트가 강한 굉장히 독특한 피규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쿠니에서 니케 피규어가 몇 개 더 제작 중이라고 하셔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형까지 만들어진 캐릭터가 두 종류 있습니다. 루드밀라 윈터 오너와 바이퍼 샤인 오브 러브입니다. 루드밀라 같은 경우는 풍성하면서도 정보량이 아주 넘쳐나는 의상이에요. 색상이 입혀지면 정말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퍼는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이미지가 약간 모더니아 퍼스트 어펙션과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이 친구는 속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작이 확정된 친구들입니다. 먼저 라피 레드후드 레드플라이버, 쉽게 말해 수영복 버전인데 이게 무려 1:4 스케일이에요. 크기가 상당히 클 겁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크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친구들은 전부 다 1:7 스케일입니다. 길티 디스빌리프 웨이브, 이것도 수영복 버전이죠. 사쿠라 블룸 인 썸머, 역시 수영복 버전입니다. 엑시아 해커래빗, 이 모습은 바니걸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리타 기본 버전입니다. 리타는 당연하게도 옆에 볼트까지 함께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작이 확정된 제품들입니다. 일단 당장은 수영복과 바니걸 쪽으로 주력 라인을 잡은 것 같은데 시리즈로 모아볼 수 있게 많이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